실시간 진단 계속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6439 문자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파트론 가지고 계시는데 14,2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딱 오늘 종가네요. 30% 매수를 하셨고요. 오늘 주가가 2.9% 상승했는데요. 오늘장 매수하셨나요? 6439님 지금부터 전략 함께 해주세요. 자, 이익원 대리님. 파트론은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도 나오고요. 실적에 대해서 전망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파트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회사죠. 좋은 게 충분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도 과거 파트론의 가장 호황기였던 주가적으로 과거에 26,000원대였던 그때 실적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갤럭시 S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면 카메라의 화소수 향상으로 이런 파트론뿐만 아니라 옵트론텍이라든가 다른 카메라 관련 모든 업체들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과거의 그런 최고 역사치에 근접하는 매출액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매출액이 과거와 유사한 수치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때만큼 상승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소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OP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갤럭시 S3와 4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 초기에는 이런 카메라 모듈, 카메라 부품 업체들도 굉장히 높은 마진율과 함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매출액과 판매, P와 Q가 동시에 늘어나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동시에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서 삼성전자의 IM 부서 또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이원화 전략이 펼쳐지게 되고 기존에 납품하던 그런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파트론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제가 카메라 모듈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LG라든가 그다음 애플 그리고 중국 향 계속해서 매출을 다변화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9,500억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약 960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분명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긴 좋게 나오는 겁니다. 향후에 S6가 판매가 더 많아지면 더욱더 이 수치는 늘어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과거에 높은 밸류에이션 20배에 달하는 밸류에이션을 부여해줬다라면 지금은 그 정도까지 부여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중국 관련 그런 성장주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높은 성장세를 보일 거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에서 한 12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2배를 적용한다라면은 목표 주가로는 한 17,000원 정도가 맞지 않냐. 충분히 회사 좋은 회사긴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의견 드리고 목표 주가는 1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또 전화 그래도 연결되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며칠 동안 해도 안 되더라고. 매번 전화 주셨어요. 아이고. 오늘 드디어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종목이신가요? 파라민 HR.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14,200원에 10%. 네, 10% 이상 손실을 입고 계셔서 손절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네요. 예. 오늘도 조금 올라가다가 꺾여가지고 답을 뒤로 밖으로 하던데. 네네. 그래, 지금 손실이 좀 크지. 손실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기다리신 시간이 좀 기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리고 최고가가 41,100원이었거든요. 매수가가 41,100원 정도 아니었을까요? 네, 이거 가지고 있는 데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네네. 그러셨군요. 일부는 손절하고. 네네. 일부는 좁게 손절하고 이제 이건 본전까지 오겠나 싶어서 한번 기다려보는 겁니다. 네, 1년 이상 보유를 하셨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저희가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재원 전문가님, 이익원 대리님, 정석철 주임님 세 분 나와 계시는데요. 선택해 주시죠. 예, 강재현 씨. 네, 강재원 전문가님.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래 반갑습니다. 기다리셨다. 예. 네, 죄송하면 매수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4,200원. 14,200원이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사람인 HR이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앞전에 이제 2012년도 때, 이때 이제 상장할 때, 그 대선 테마주로 좀 묶였던 종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취업 관련돼서 이제 정부에서 뭐 취업이라든지 이제 실직자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좀 이슈가 되면서 그때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대선 테마주들이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모자른 상태에서 이슈만 가지고 올라가면은 후유증이라고 해서 좀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거치고 가격 조정 거친 경우가 좀 있는데, 지금 좀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슬슬 자리에 잡고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14,000원이나 매수가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앞전에 한번 굉장히 시세를 많이 뽑았었죠. 뽑고 나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다가요. 그러다 이제 이 구간대, 그러니까 올해 3월달 이때부터 이제 거래 라인이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추세를 넘어온 그런 그림이 되었는데, 추세를 넘어왔는데 이제 앞전에 한번 올라오면서 매물이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격대인데, 지금 13,500원 800원짜리가 지금 앞전에 아마 한 이때쯤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가 지금 이제 매물대로 현재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자리를 소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최근 들어서의 흐름을 볼 때는 소화를 잘해주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소화를 하는 과정을 좀 더 거친 다음에 이 1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한 번 정도는 이 마디가 하나 더 나올 수 있는데, 그 마디가 한 15,500원에서 한 16,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정리하시기보다는 좀 가져가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오신 쪽으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내가 일부 가 있다가 이제 다른 데 쓸 돈이 있어가지고 손절해서 팔았는데, 요거는 네. 어떻게 조금 뭐 본전 이상 올라올 낀가, 며칠 전에부터 좀 오늘도 조금 올라오다가 다뭐 미끄러져가지고 마이너스 됐더라고요. 네. 어디 갔다 와 보니까네. 그래서 이거는 좀 수익 조금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수익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정말 오래 보유하셨는데요. 그 결실, 뿌듯한 결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꼭 수익 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정말 매일매일 전화하다가 오늘 드디어 됐다고 하셨는데,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예, 현대백화점이요. 현대백화점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예, 146,000원에 30%입니다. 네, 수익 나셨네요. 와, 정말 요즘 또 유통주도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유통주 중에서 주가가 또 많이 오른 편이고요. 어떠신가요? 지금 수익 실현하고 싶으신 생각이 오늘 장에 드셨나요? 네. 그래서 매도할 때가 됐는지 확인 받고 예, 싶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중에서 진단해 드릴게요. 선택해 주시죠. 네, 정성철 주인이요. 네, 주임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뭐 그 수혜를 누리는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일단 실적 시즌에 들어온 만큼 현대백화점의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나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연결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뭐 해가지고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는 거는 없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률은 거의 제로인 상황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성장이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고정비는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러한 아무런 모멘텀도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울렛 관련해가지고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월 달에 김포 아울렛을 좀 런칭을 했고요. 5월에는 뭐 디큐브시티, 그 다음에 8월에는 판교에다가 엄청 크게 이제 복합 점포를 내놓게 됩니다.
아울렛 면세점 이런 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이제 현대백화점의 PER은 한 12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었는데 일단 백화점 본업만으로는 현재 그 이 PER을 뛰어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아울렛 같은 모멘텀을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좀 리레이팅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목표가는 한 16만 5천 원으로 잡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제 추세를 이탈을 해가지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15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단기예요, 중기예요? 16만 5천 원. 16만 5천 원이 일단 작년 9월이랑 10월의 고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번씩 좀 저항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16만 5천 원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항 없이 한 번에 뚫고 가게 된다면 굉장히 센 주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눌리게 된다면 좀 한동안 또 고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려면 그 정도 가격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임님, 이게 16만 5천 원을 뚫고 갈지 말지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뚫는 데 있어서 또 면세점이 낙찰 받느냐 마느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예,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7월에 결정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은 어쨌든 뭐 신세계도 한다 이래서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현대백화점도 역시 계획을 갖고 있고 입찰을 했죠. 예, 맞습니다. 예, 가능성 있을까요? 그 서울 시내 2개가 되나요? 네. 너무 최근에 그러니까 이 주식 말고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호텔신라? 호텔신라 말고 네. 좀 작은 회사가 하나 있었으면 동아 그 뭐죠? 네 글자인데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글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맞습니다. 면세점. 화천 지금 죄송합니다. 사오면세점. 예, 맞습니다. LTS. LTS. 예. 네. 면세점 관련해가지고 주가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이거는 막상 대봐야지 알겠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모멘텀 정도로 판단을 해보고, 했다가 안 되면은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는 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뭐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 나와봐야 안다. 뭐 가능성을 저울질하진 말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할게요. 9711님 문자 보내주신 분. 종목입니다. 유원컴텍 갖고 계시죠? 5,990원에 비중 20% 갖고 계시는데요. 향후 전망 부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5,180원에 마감돼서 뭐 20%는 채 안 되지만 10% 이상의 손실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익원 대리님, 이 네. 기업 어떻습니까? 네, 유언컴텍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기능성 화학 소재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뭐 소재 전문 회사죠.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그리고 뭐 필립스 등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 뭐 시장의 약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의 약간의 리스크라고 말씀드리자면 그 원재료를 수입해서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나 환율 변동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3년 그리고 2014년에 적자 기업이었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42억. 그리고 2014년도에는 단기 순이익이 78억 적자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자회사인 유원 화양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턴어라운드하면서 대규모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 CNC 장비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 신규 사업 매출 또한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상되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150% 정도 증가한 한 3,2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320억,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 220억입니다. 지금 동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규모라고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손실 구간이시기 때문에 이런 굳이 저평가 구간에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수익권이 올라온다라면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지 마시고 시가총액이 또 작고 기관 수급이 없다 보니까 조금 수급에 의해서 많이 휘둘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손실폭이 만회된다라면 저평가 구간에서 올라와서 손실폭이 만회된다라면은 차익 실현하시고 다른 시가총액이 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안정적인 주식에 권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자에서 흑자로 올해 돌아설 전망이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과 또 저평가돼 있다는 측면에서 매력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자칫 또 시간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 수익률은 낮추자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네, CJ 헬로비전인데요. 네, 그게 12,500원인데, 네, 13,000원 갔었어요. 그런데 좀 길게 한 15,000원 보려고 안 팔았더니 그냥 홀랑 내려가가지고 지금 손실 구간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려나 좀 대응을 좀 네. 못해서 좀 가르쳐 주시라고. 네네, 전화 네. 잘 주셨습니다.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되면서 지금 시청자분 애를 태우고 있는 주식이네요. 지금 좀 밀려나고 있는데 이게 또 횡보로 가게 될지 아니면은 뭐 지지력을 나타낼지 전략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전략 선택해 주시죠. 네, 강재현 전문가님요.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매수가 대비해서 한 2% 정도 빠지셨나요? 예, 그죠? 예.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목소리가 걱정이 묻어 있으셔서 CJ 헬로비전이 이제 그 VOD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티빙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IPTV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지금 뭐 손실이 크지 않으시고 지금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조정 구간 이후에 수익 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즘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예. 우선은 CJ 헬로비전이 이제 사업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티빙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앞으로는 이쪽이 상당히 좀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이 종목은 예전에 사모펀드가 14,000원에 블록딜을 한 물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보통 블록딜 한 가격대는 거의 올립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지금 갖고 계신 가격대에서 조정 자체가 바로 이제 지난달 말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순고르기를 해주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4,000원의 가격대를 넘어가면은 뭐 15,000원 정도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차트 잠깐 보고 설명을 마저 해드리면은, 차트사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앞전에 작년 고점부터 해서 쭉 하락 추세를 나타냈던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가격대가 이 추세 돌파 후 지지 자리인 거고, 앞전에 들어왔던 물량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 이제 11,500원 정도 되는데 그 가격대만 깨지 않으면은 13,800원, 그 다음에 14,800원까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한 14,800원에서 15,000원 정도, 그게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1,500원만 안 깨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그 11,500원을 그 손절가로 하면 되나요? 네, 11,500원 손절까지 잡으시고요. 예. 예, 목표가는 14,800원에서 15,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 기간이 많이 걸릴까요? 지금 차트사에서는 거의 조정을 마무리한 그림이라서, 뭐 내일이라도 12,600원, 700원 정도 올라가 주면은, 예. 잘 나오면은 한 2주 정도 안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2개월 정도요? 2주요. 2주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 정리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컴투스 잠깐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종목이요? 컴투스. 너무 많은 지금 종목이 저희 또 진단이 올라오고 있어서 더 마음은 봐드리고 싶은데 다른 분을 또 진단을 골고루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결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 증권통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대저토마토. 맛있죠. 예, 우리 토마토TV보다 사실 더 맛있을까요? 네, 대저토마토. 이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조명이라는 종목이세요. 3,680원에 5% 비중 있으신데요. 지금 손실 구간이시긴 한데 우리조명이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어찌된 일일까요? 손실이 크신데 손실을 복구하실 수 있으실지 정석철 주임님께서 전략 주시죠.
일단 우리 조명은 기본적으로 LED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3,600원 정도에 사셨으면은 좀 가지고 계신 지 굉장히 오래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거의 2008년에서 2009년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뭐 사실 저도 이 주식에 대해서 뭐 자주 거래를 해본 적도 없고 해가지고 정확히 모르긴 합니다. 뭐 제가 오늘 금일 왜 상한가에 들어갔는지도 좀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그 실적 자체가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대로 이제 시가총액이 작아지면서 뭐 주가의 움직임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를 일단 먼저 아는 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고 지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확실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한데 지금 이 추세를 뭐 꺾어버리는 상황이 와서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손절 가격은 한 2,300원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금일 상한가도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좀 추세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있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지금 상승 랠리를 시작하게 된다면은 이제 정고점이 한 3,000원 정도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 만약에 3,000원까지 도달을 하게 돼가지고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뭐 그 시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 문자로 또 5710님께서도 우리 조명을 100% 갖고 계시는데 다행히 지금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2,400원의 매수가신데요. 뭐 역시 3,000원 목표 주가 가져가시면 되시겠죠, 이분도? 네, 일단 추세적인 네.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은 또 인터넷 게시판에서 보내주신 분 만나보겠습니다. 한미약품 갖고 계세요. 22만 1,000원 선에 15% 매수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주가 2.88% 하락하면서 30만 4,0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이익원 대리님, 네.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네. 이 종목. 네. 뭐 저는 그 한미약품을 제가 실제로 8만 원, 주가가 8만 원일 때 탐방을 갔었거든요. 주가가 네. 8만 원 탐방을 갔었는데 그 당시 때 기업 탐방을 갔었을 때 제가 포커스 맞췄던 부분은 그 올해 R&D가 들어갔던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북경 항미가 굉장히 많이 꺾였었는데 그쪽이 다시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게 긍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봤던 네. 포커스는 그 부분이었는데 네.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린 건 라이센스 아웃이었죠. 네네. 그게 신협 파이프라인에서 그렇죠. 나온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접근해도 되겠는데 올 연말 정도부터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많이 못 샀던 그런 경험이 아직까지 아픈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 주가를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뭐 해외 임산 비용 증가로 그렇게 뭐 이익 면에서는 회사를 좀 밸류가 과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이익으로 한미약품을 접근하기보다는 향후에 신약 후보 물질들의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서방성 당뇨병 치료제 임상 이상이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고요. 뭐 이렇게 상반기에 마무리된다라면은 이상 이후에 하반기에는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술 수출이 가능할지 않을까에 대해서 지금 시장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맞춰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이런 비용 증가에 따른 이익 감소로 이 한미약품 매도하시지 마시고요. 향후에 있을 기술 수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 본다라면 충분히 지금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에 맞춰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향후 시장의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재밌는 말씀을 드리자라면 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쳤었죠. 상한가를.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몰려왔었는데요. 그 상한가 친 이유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그러니까 이제 거래 제한 종목에서 풀렸습니다. 거래 제한 종목에서요. 경고 종목에서 풀리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상한가에 마무리했었는데 뭐 오늘 다시 기관들이 뭐 42,000개 이렇게 순매도가 나오긴 하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기관들도 이 주식을 조금 빨리 포트폴리오에 넣으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이런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추세 꺾이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저는 뭐
크게 봤을 때 5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이익원 대리님도 매수를 하셨다고요? 저는 어제 장에 매수했습니다. 어제 장에 네. 네. 상한가를 따라 잡으셨는데 제2의 한미약품 뭐 이 업종 안에 또 있겠죠? 그럼요. 네. 네. 잘 또 종목 연구해 보시고요. 신사동 고양이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한미약품 축하드립니다. 중장기 보유 관점 권해주셨네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기아차요.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46,700원이고요. 네네. 비중은 한 50% 가까이 됩니다. 오늘 장에 진입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거 좀 됐어요. 매수하신 지 꽤 되셨는데 오늘 장 종가가 매수가 부근이세요. 예, 좀 예. 어저께까지 좀 올랐는데 오늘 또 좀 빠길래 네. 이게 어떻게 좀 더 가지고 가야 될란지 그러면은 매수를 해야 될란지 몰라서 확실하게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보유하시면서 많이 답답하셨죠? 네. 네, 세 분 중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전략 필요하신가요? 금방 그분 제일 이시기 이익원 대리님이요? 예. 예. 이익원 대리님 선택 네. 받으셨네요. 네, 기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소외감이 많이 드실 겁니다. 뭐 지금 증시는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코스피, 코스닥 다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금 뭐 소외 받으실 텐데 뭐 안 좋은 말씀이겠지만 사실 지금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싼 구간이긴 맞지만 자금이 몰릴 수는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 성장세가 다한 모습에서 계속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엔화 약세 또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계속해서 기아차, 현대차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많이 팔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더 큰 폭의 상승세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저평가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그 상승을 기대하시지는 마시고요. 여기서 뭐 시간을 내가 좀 그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가지고 가시고요. 아니시면 오히려 기회비용이 아까우시다라면 다른 쪽에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대강 내가 생각에는 5만 한 8천 원 정도를 보고 사실 들어가 있는데 그 네. 정도로 가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갈까요? 사실 언제 이 주식이 반등을 해서 58,000원, 6만 원까지 간다라는 건 사실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제가 시기를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쇼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쇼커버링이 많이 일어났던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공매도라고 혹시 아시세요? 공매도?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서 주가가 하락한다라면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인데요.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기아차뿐만 아니라 과거에 화학주, 철강, 건설 이런 그 전반적으로 대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많았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많았던 그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당하고 쇼커버가 들어오면은 주가는 보통 바닥에 30%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 그런 쇼커버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시기는 저도 알 수가 없고요. 하지만 그 공매도 수량이나 대차 상한 잔고를 계속해서 확인하시다가 어느 정도 대차가 상한된다 보였을 때는 거기서 충분히 30%까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6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시다라면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으신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6만 원까지는 안 보고요. 네. 5만 원이나 4만 한 8천 원이나 9천 원 그 선에 보고 있어요. 네네네. 뭐 4만. 손절가는 따로 주시나요? 네, 지금은 일단 차트 상으로 봤을 때도
역배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배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120일 이동 평균선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부딪히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역배열이라는 거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주식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기본적 그 차트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단 그래도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120이동 평균선에서 많이 괴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그 부분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5만 원 선까지 지금 122동 선 평균선이 한 5만 6천 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절반 선인 한 5만 원 선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으로 충분히 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제가 시기는 언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이 바닥이라겠지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확실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손절은 앞 저점인 2015년 2월 9일에 저점을 만들었던 42,950원 이 선을 깬다라면은 혹시나 이 선을 깨고 다시 올라온다는 미련으로 그냥 보유하시지 마시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 저점을 깼을 때는 손절하는 게 이 종목뿐만 아니라 향후에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본이 되실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분 될 것 같습니다. 3114님께서 보내주신 신세계 보겠습니다. 18만 5천 원의 비중 20% 갖고 계시고요.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분도 이 주식으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유통주죠. 권미란 앵커님 왕팬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뽑은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뽑히셨네요. 정석철 주임님. 네.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현대백화점과 비슷한 회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모양이 주가의 추세 자체가 이제 회사의 현재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작년 대비 매출액만 이제 2% 정도 떨어졌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현대백화점과는 좀 다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롭게 오픈하는 지점이 일단 없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큰 기대가 좀 들어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원래 기금 중심의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다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한 이틀 정도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주가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추세를 변경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하냐 정도로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20만 원 선을 넘는다고 하면 일단 목표가는 한 20만 5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다시 이거를 넘지 못하고 하락하게 된다면 한 18만 원 정도에서는 손절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시장의 이 신세계 주식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급등이 나오는 점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기대를 갖고 계속적으로 홀딩 하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종목 카운슬러 진단 모두 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많은 종목들 진단해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의 의견은 주가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카운슬러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